전신 건강을 뒤흔드는 척추질환 허리디스크. 현대인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허리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할 경우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보행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년의 허리디스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는 중년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원장님,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거나 인기를 끄는 대상에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게 유행인데요. 네, 그렇죠. 네, 높은 요병률을 자랑하며 국민병이라 불리는 질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제인 허리 디스크가 국민병으로 불리는데요. 사랑을 받는 질병이 아니라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네,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허리 디스크는 남녀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강남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네. 주제를 가기 전에 먼저 척추의 구조와 기능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이 모형을 하나 보면서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척추하면은 그 우리 몸의 대들보,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을 잃게 되지요. 근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척추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제 목이 7마디의 뼈로 돼 있고 등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12마디의 뼈.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잘록 숙여지면서 5마디의 뼈로. 그러니까 전부 다 24마디의 뼈와 우리가 엉치뼈라고 하는 이 천골, 이걸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 몸의 척추를 구성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란 간격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뼈와 뼈에서 움직이는 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가 걷거나 운동하거나 뛸 때 모든 뇌에 전달되는 충격을 이 디스크에서 흡수를 해주는데, 이러한 척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S자의 만곡이 있어야 되죠. 이 만곡이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데, 이 만곡을 잃게 되면은 척추의 건강을 많이 잃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디스크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네, 국민병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허리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허리 디스크 하면 그건 질환명이 아니고요. 구조명칭이지요. 원래 정확한 병명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간판이 탈출 앞으로 밀려나간 것이죠. 우리가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허리에 충격을 받거나 또는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졌을 때 힘이 어느 쪽으로 일정한 방향을 미치게 되면 디스크가 탈출돼서 튀어나와 있는 옆에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네.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MRI 상으로 지금 디스크가 4번, 5번에 탈출돼서 나와서 옆에 있는 하얀 신경을 눌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데, 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다리 통증이 그 당기고 저리고 아픈 것도 있지만,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그 섬유린이 있어요. 섬유린이 찢어지고 심하면 그 안에는 수액이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할 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물질이다 해서 그 탈출된 것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는 염증성 물질들이 다시 나와서 통증이 더 아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원장님 그 허리 디스크 하면은 뭐 연령의 구분은 참 없습니다만,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중년층에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네네. 원장님도 진료를 척추를 많이 해보시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은 뭐 응급으로 많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그 잔허리 통이라 가지고 중년들이 허리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생활 속에서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플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프면은
뭐 파스를 붙이고 또 좀 더 아프면은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고 마사지 뭐 지압도 하고 늘 이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통증이 멈추면은 또 무리한 일을 하고 자세가 나쁘다가 반복돼 가지고 퇴행이 가속화되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허리 디스크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죠. 네. 그 중년 이후에는 퇴행이 가속화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퇴행이 가속화된다면 젊은 층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네, 우선 그 디스크의 상태가 많이 좀 변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 화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MRI 왼쪽에 보게 되면 젊은 사람의 이제 MRI 디스크인데 디스크 간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는 그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8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젤리 형식의 물이기 때문에 하얀 색깔을 띠는 반면에 거기에서 퇴행이 되거나 중년 이후에 그 노화가 자꾸 진행이 될 때는 디스크에 있는 물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서 네. 색깔이 검게 돼요. 그렇네요. 네. 퇴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퇴행성 척추염 퇴행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잔어리통이 많이 심하게 되죠. 네.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 반면에 왼쪽에 젊은 사람 뼈는 아주 깨끗하고 네. 하얀데 오른쪽에는 뼈와 뼈 사이에 그 경계가 아주 좀 좁아지거나 네. 또는 골극이 자라고 또 아이스크림 녹듯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제일 문제인데요. 보면 왼쪽에 있는 뼈를 보게 되면은 정상 젊은 사람들 30대, 20대는 이렇게 저 뼈가 아주 조밀조밀하고 치밀한데 60대나 70대 뼈를 보게 되면은 거기 아주 숭숭숭 뭐 뚫어진 것 같이 네. 아주 푸석뼈 같이 되는 것이 문제고 특히 MRI를 찍어서 허리 주에 있는 근육을 보게 되면요 젊은 사람의 근육은 그렇게 근육의 색깔이 좀 이렇게 검게 진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아주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60, 70대에 보게 되면은 그 디스크 주위에 있는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허옇게 지방층이 많이 형성되고 또 심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황색인대라고 해가지고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네. 협착의 증상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질환이 의심된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생활 속 사소한 습관들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를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왜 이제 나와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왜 외근은 우리가 도맡아서 하는 건데?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하면 더 돋보인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어디 보자. 헤어 단정하고 표정 좋고 의상 우아하고 한마디로 굿인 줄 알았더니 그 신발은 뭐래? 신발이 왜? 지난달 보너스로 구입한 건데 예쁘죠? 에휴, 이 사람아, 돌아다녀야 할 거리가 얼만데 하이힐 신고 괜찮겠어? 난 아픈 건 참아도 스타일 구겨지는 거 못 참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나 신발 하이힐밖에 없어요. 하이힐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이힐을 자주 즐겨 신는다. 아니, 그 얼마나 돌아다녔다고 벌써 지쳤어? 벌써라니. 벌써 몇 시간째인 줄 알아요? 이제 겨우 1시간 지났는데.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그러지? 그 하이힐이 문제라니까. 그리고 다리 꼬는 습관도 고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다리 꼬은 거랑 허리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라 그래요. 하여튼간 김대리 좀 고리타분한 게 있다니까. 다리 꼬는 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아이고 됐네요. 곧단 자세로 앉아있다 허리가 망가져 봐야 정신 차리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시나. 잠깐 앉아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야 스타일이 살지. 그리고 난 다리 꼬는 게 더 편해요. 늘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다. 에휴, 외근을 나온 건지 나들이를 나온 건지 아주 신이 나셨구만. 더 쉬고 싶지만 일어나야겠다. 그래요, 5군데만 돌면 되니까 빨리 끝내고 저녁 맛있게 먹자고요. 김대리가 쏘는 거죠? 또 낚였네. 까짓거 그럽시다요. 아싸. 맛있는 것만 사준다면 그저 좋지. 하여간 단순하다니까. 다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걸음걸이가 왜 저래? 어깨 아픈가? 가방을 양쪽 어깨로 번갈아 들어요. 한쪽으로만 매니까 어깨가 아프지. 근데 제가 왼쪽으로 매는 게 습관이라서요. 가방을 한쪽으로만 드는 습관이 척추에 안 좋다던데? 설마. 정말이에요. 척추도 희귀하고 요통도 발생시킨다던데? 정말? 그렇다니까. 잠깐 뒤돌아봐요. 그러고 보니 몸이 좀 휜 것 같기도 해. 잘못된 습관은 이렇게 몸으로 나타난다니까. 정말? 어떡해.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매는 습관이 있다. 하이힐을 즐겨 신고 다리를 꼬고 앉으며 가방은 한쪽 어깨로만 매는 생활 속 습관들 과연 괜찮을까? 허리 디스크를 부르는 생활 습관들 잘 보았습니다. 뭐 바른 자세로만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도 괜찮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자세는 정말 허리에는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는요,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디스크 안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 안에는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분과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공급이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일 때 그 위에 있는 뼈, 아래에 있는 뼈에서 영양물질과 산소가 그걸 빨려 들어가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시간, 3시간 앉아만 있다면은 산소가 다 빠져나가고 퇴행이 되죠. 네.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 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네. 꼭 몸을 움직여주는 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비만하고 허리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만 있는 분들이 허리, 관절, 무릎 관절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비만 있게 되면은 우리 지방은 많이 있고 근육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를 허리를 잡고 있는 그 기립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척추 기립근이 약화가 돼요. 네. 또 특히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요추가 과전만이 돼가지고 네. 뒤에 있는 그 관절이 많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절이 두꺼워지는 그리고 이 퇴행화돼가지고 관절에 척추 관절이 비우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협착의 증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척추에 아주 적입니다. 네, 비만, 특히 또 복부 비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흔히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왜 나타날까? 좀 의아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저린 증상을 아프면서 저리냐 그냥 일반적으로 저리냐 또는 통증만 있느냐 이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그 아픈 부위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네. 계속 그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스크가 탈출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탈출되면서 신경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경의 증상의 번호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저 화면에 보인 대로 3번, 4번에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을 한다면은 엉덩이서부터 옆으로 당기면서 무릎 안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아프게 돼요. 그런데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한다면은 그러면은 엉덩이로 해서 허벅지 옆으로 해서 다리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네. 엄지발가락까지도 아플 수가 있고 저릴 수가 있고요. 네. 5번과 천골 사이에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면은 엉덩이로 해서 허벅지 뒤로 오금을 타고 종아리를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면서 아프게 됩니다.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몇 번 신경이 압박을 받느냐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꼭 맞지 않을 때 있어요. 허리에서부터 엉치만 아프고 좀 내려가다 만다 하면서 그대로 퇴행이 되는 분들은 디스크의 면적이 좁아지면서 퇴행이 심해지는 분들은 꼭 이 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래도 정확한 것은 한번 일반 엑스레이는 안 나오고 네. 주로 MRI나 CT에서 잘 나옵니다. 네.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네.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는 이 직원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서서 일하는 책상을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서서 일하는 책상이 실제로 허리 건강, 또 허리 디스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은 참 그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앉아 있으면 나쁘다 하니까 벌써 직원을 생각해서 서서 네.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책상을 준비했다면 좋은 현상인데요. 네.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을 때 허리에 부담되는 그런 하중이 한 25라고 했을 경우에
앉아 있으면 한 140 정도의 하중을 받습니다. 근데 서 있게 되면 그게 오히려 100으로 줄어들어요. 한 40 정도가 더 줄지요. 네. 물론 서서도 앞으로 숙이게 되면 한 150 정도의 하중이 가죠. 근데 서서 책상에서 일한다 할 때 가만히 안 움직였으면 우리 허리에 부담이 돼요. 이럴 땐 서 있는 책상에 하더라도 일할 때는 자꾸 허리를 움직여주고 발을 움직여주고 네. 또 받침대를 놓고 한 발을 올려놓았다가 또 반대로 올려놨다 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지요. 네. 가만히 있는 자세도 부담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몸을 움직이거나 좀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발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니까 네. 주부님들이 뭐 경우에는 싱크대 아래 발 받침대를 준비해 놓고 설거지를 하시거나 조리를 하실 때 한 발씩 올려놓고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허리가 전체적으로 다리까지, 발목까지 저리면서 걸음 거는 자체도 불편하고 행동하는 자체도 불편하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허리 통증. 최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년층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허리 디스크는 다른 부위의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네,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SLR 테스트라고 해서 다리를 들어올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형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척추 만곡 상태를 확인해 보면 디스크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허리 상태를 살펴본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위해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하지 직거상 검사. 누운 자세에서 다리가 올라가는 정도를 확인해 진단한다. 환자의 척추 만곡도와 이상을 살펴보기 위해 체형 검사가 시행되는데, 척추의 틀어짐과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찰만으로 허리 디스크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다른 질환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한다. 척추뼈의 모양과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허리 디스크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 복용과 함께 동작 침법, 그리고 추나요법, 그리고 약침 치료, 그 기타 또 침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환자에 따라 필요한 약제를 선택해 처방한다. 디스크 증상 완화를 돕는 각 약제의 성분이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기혈의 흐름을 도와 어혈과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다. 약침은 체내에 주입해도 안전한 상태로 한약을 추출, 정제해 경혈에 주입한다. 약물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을 순환시켜 통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사용하는 동작침법.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의 경혈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동작을 취하게 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 통증을 제어하는 침요법이다. 추나요법은 환자의 자세에 따른 척추의 만곡 상태와 병증 진단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시행한다. 척추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추나요법은 의사의 손을 이용해서 척추 관절을 직접적으로 교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뼈가 약한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80 이상 되신 분들,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숙련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고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평소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과 스트레칭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래 앉아있기, 그리고 오래 운전하기, 그리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 그리고 무거운 거 들기, 이런 이제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항상 조심을 하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게 재발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을 돕기 위해 착용하는 허리 보호대. 과연 도움이 될까? 급성기에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초기에는 착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만성화되어서 통증이 크게 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리 보호대에 의존하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척추 주변 근육을 약화시켜서 통증을 만성화시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착용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이기에 자칫 방치되기 쉬운 질환 허리 디스크. 인체의 중심은 허리에 나타나는 질환이만큼 정확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허리 디스크의 진단법과 치료법 잘 보았습니다. 뭐 침이 한약 치료, 추나요법 같은 건 흔한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침을 맞을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을 꽂은 상태에서 움직인 걸 보니까 참 낯설고 신기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네. 그리고 저도 추나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 교정원이나 마사지숍에 가도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반드시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추나요법은 반드시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마사지라든지 가볍게 해서 목을 우두둑 비틀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정상적인 뼈 관절까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고 질병을 완전히 분명히 그 구조라든지 해부학적, 근육학적 모든 신경학적인 것을 알고 정확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은 반드시 척추신경 추나의학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추나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좋다는 그 뼈신경 강화 한약을 소개하셨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뼈신경 강화 한약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추나요법은 삐뚤어진 뼈 관절을 맞춰서 우리 몸의 한쪽으로 쓸려지는 힘의 방향을 균형하게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되는 원인을 미리부터 잡아준다 하지만은 일단 이미 탈출돼서 디스크가 찢어지고 터지고 또 신경을 압박을 해서 그 염증성 물질이 나와서 아픈 상태에서는 교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탈출된 디스크가 복원이 돼야 돼요. 네. 터진 것이 일단 흡수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찢어진 인대 연조직이 강화돼서 다시 구조가 강화되려면은 척추 강화 한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는 임상 효과는 있는데 네. 정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그냥 플라시보로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강화 한약을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그리고 서울대 약대 또 성균관 약대와 같이 공동 실험을 통해서 아주 증명시켰고 과학적으로 밝혔죠.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뼈신경 강화 한약이 뼈를 강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이쪽에는 정상적인 뼈지만 한쪽에는 소주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뼈가 듬성듬성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척추 강화 한약을 쓰게 되면은 조골세포가 많이 증식이 돼서 뼈가 아주 치밀해져서 탄탄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디스크가 탈출돼 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거기에 염증성 물질이 나오면서 신경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경 돌기가 줄어들고 신경 길이가 짧아지는데 뼈신경 강화 한약이 신경 돌기도 다시 재생하고 신경 길이도 이렇게 길어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성균관 약대에서 다 증명을 했고 네. 이런 것은 과학적인 의학 저널인 에스모 파나콜로지에 이미 다 퍼블리시가 돼 있는 그런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 허리 디스크의 양방 치료를 보면요.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난 직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한방은 약간 치료 기간이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양방의 장점도 많이 있고요. 또 한방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양방은 우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통증이 제거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반면에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해서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한방 치료는 재발이 잘 안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원인 치료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 치료는 비수술 척추 치료로서 디스크가 터지고 흡수된 걸 오히려 흡수시켜주는 쪽의 치료인데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즉각적인 그 통증 그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동작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전에는 침을 놓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유침해서 누워 있었는데 이 동작침은 침을 놓고 바로 움직이게 해주는 치료법이에요. 한번 그 자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시는 환자분은 지금 응급 상황으로 디스크가 탈출되고 또 터져서 들것에 실려온 거죠. 스트레처 카에 실려와 전혀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일반 침을 놓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침을 놓고 움직이게 하는 양쪽에서 의사 2명이 견인해서 들어 올려서 트랙션 시켜주죠. 그런 상태에서 침을 놓고 움직이게 하면은 환자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자기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서 있지도 못하죠. 이때 견인을 한 상태에서 침을 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처음엔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걸을 수가 있고 그러다 이 견인한 걸 놓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한 10분, 20분 걷는 동안에 살짝 놔주면은 나중엔 자기 혼자 스스로 걸 수가 있고 통증이 급격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20분 후에는 통증 없이 자기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있죠. 이것이 동작침법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는 척추 건강을 위한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참 긴데요. 그만큼 평소 자세와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스트레칭 함께 배워보시죠. 하루 종일 앉아서 움츠린 신체를 쭉 펴주듯 당겨주는 체조인데요. 모든 근육을 이완시켜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팔은 옆으로 뻗어주세요. 뻗은 한 팔을 위로, 반대쪽은 아래로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뻗어주세요. 팔을 뻗을 땐 옆구리를 펴주듯 쭉 늘려주세요. 위, 중간, 아래 방향을 향해 뻗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몸을 회전시켜 허리와 등 주변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 구부정한 자세 교정을 위한 체조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양팔을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양팔은 고정하고 허리를 회전시켜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보도록 해주세요. 팔꿈치, 어깨, 가슴, 허리 순서로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해주시면 된답니다. 몸통을 좌우로 움직여 긴장을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 척추에 자연스러운 만곡을 만들어주는 체조인데요. 양손을 목에 두르며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주세요. 한쪽 팔꿈치를 옆으로 돌리면서 어깨부터 가슴, 허리까지 틀었다가 풀어주세요. 발도 함께 바깥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자, 이번엔 몸을 양쪽으로 움직여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체조.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고 목과 턱관절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한쪽 엉덩이를 들며 몸을 C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다리는 펴고 발꿈치를 들어 올려주세요.
모든 체조는 하루에 2번, 3분씩 하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허리 건강. 생활 속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거나 척추 건강을 위한 생활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요? 그리고 원장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그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득이 앉으실 때는 의자 생활하는 게 좋은데요. 의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자는 그 S자의 그 커브 있는 의자가 상당히 좋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이 둔부를 깊숙이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쿠션을 좀 약간 받치고 허리를 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소파에 앉으셔서 옆으로 기대서 턱을 고이고 TV를 보신다든지 네. 엎드려서 자신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나쁩니다. 선생님들 병원에 보면 학생들이 측만증이라든지 목이 아파서 온 애들 보면 다 거기가 자세가 나빠서 그렇죠.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바른 자세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주 걸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하나 는 네. 그 침대 생활할 때 네. 방바닥보다는요 매트리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침대 생활하셔야 무릎 관절에 부담이 안 되고요. 또 매트리스 누우실 때는 똑바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지 말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거나 무리가 되면은 옆으로 누워서 돌아서 손을 잡고 무릎을 이렇게 잡고선 살짝 일어주게 옆으로 돌면서 일어나 주시는 거. 네. 그렇게 바로 벌떡벌떡 허리를 일어나면은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아주 놀라면서 다리가 땡기면서 그 네. 자리에서 주저앉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가족 간에 좀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그냥 이 마사지는 하는 거랑 멘톨 성분이 들어간 로션을 발라서 하는 거랑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족 간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마사지 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전 적극 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멘톨은요, 우리 한약재에서 박하라는 한약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 성분을 뽑아낸 것이 멘톨인데 화하고 우리 박하사탕처럼 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맨소로담 이런 거 발라가지고 네. 옛날에 마사지 했잖아요. 단순한 근육통이라든지 이럴 때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니까 멘톨 성분이 있는 걸로 마사지하면 좋아요. 그러나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압박한다든지 협착증이 있다든지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 네. 그걸 갖다가 압박을 해서 거기에 구조적 문제에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네.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것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디스크, 척추, 중증 질환은 절대로 지압이라든지 하면 안 좋고 가벼운 근육통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구조의 이상이 있을 때는 좀 위험하고 네. 단순한 근육통이 있을 때는 멘톨 성분의 로션을 발라 마사지 해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마사지도 좋지만 그보다 근본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척추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비틀어서 뚝뚝 소리를 내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시원한데 주변에서 좀 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데 이거 계속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비단 허리뿐만 아니라 뭐 목도 그렇고 팔목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네. 건강에 사실 안 좋은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그 우두둑우두둑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네. 뭐 심심하면 하고 뭐 하다 긴장되면 저도 이렇게 우두둑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뼈 관절 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꼭 이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 관절만큼은 우두둑우두둑 하지 마십시오. 네. 특히 퇴행이 촉진이 돼가지고 우두둑 하게 되면요. 그 뼈의 관절에 그 정렬이 있는데 그 정렬이 비뚤어진 상태에서 우두둑 하면 관절에 너무 그 압력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 관절이 한쪽은 뭐 부담을 돼서 두꺼워진다든지 네. 그리고 뒤에 있는 후관절 같은데 아주 비위해지게 되고 특히 그 골극이라고 해가지고 뼈의 끝에 그 골극 뼈가 가시같이 자라게 됩니다. 네. 너무 압력을 받게 되면 그 가시같이 자란 것이 나중에 신경구멍을 압박한다든지 신경을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을 우두둑 하는 건 아주 안 좋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방치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진행을 과속화시키기도 하나요? 네,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에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디스크가 탈출된 걸 오래 나게 두게 되면은 일단 터진 디스크는 흡수가 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오래하게 되면은 그것이 수분이 다 빠져서 그다음에 디스크의 압력이 떨어져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간격이 좁아지니까 선생님 진단할 때 내로잉 됐다고 많이 그렇죠. 영상 진단학 의사들이 리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좁아지게 되면은 디스크가 탈출돼서 나중에 소멸돼요. 다 닳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골극이 자라거나 또는 협착이 되거나 그 주위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협착으로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된 걸 그대로 방치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바로 치료해서 원인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딱히 척추 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독 잦은 요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요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등산하다가 삐끗한 경우가 있고요. 또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좀 이 자료를 잠깐 썼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뭐 테니스 하거나 보링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할 때 허리를 돌리라 그러죠. 허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허리는요, 여기 11번서부터요,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흉추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흉추로. 허리는 옆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자면, 요 관절이 보면은 요 관절이 옆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는 관절이 앞으로 돼서 둘이 막혀 있어요. 옆으로 전혀 안 움직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뼈 관절이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만 끄덕거리게 됐지 옆으로 안 돌아가요. 근데 이 허리를 옆으로 돌려라. 이게 안 되는 건데 옆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긴마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가 반듯한데 이것을 라운딩으로 이렇게 허리를 말아서 이렇게 들게 되면요. 허리에 관절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허리와 뼈와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있거든요. 이걸 인대를 갖다 열어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빠진 상태에서 돌리면 돌아가요. 빠진 상태에서 돌리면은 뚝 하고 허리 인대가 찢어지면서 다치고 극간인대, 극상이 전부 다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허리는 그 자리에서 숙인 상태에서 옆으로 틀어서 물건을 들면은 다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특히 주부님들이 김장할 때 배추 씻어가지고 허리 구부려서 옆에서 물건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허리 다 다치는 거예요. 또 물건을 들 때도 구부려서 몸을 비틀어서 물건 들어서 들게 되면 허리가 열린 상태에서 돌려서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들다가 뚝 하고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는 물건을 들 때는 바로 주저앉아서 들어가지고 무릎에다 올려가지고 가볍게 허리를 이렇게 관절을 열지 말고 들어줘라.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환자들이 좀 지켜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에는요 자꾸 움직여주는 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는 505 법칙이 좋아요. 505 법칙이 뭐냐? 우리가 50분 앉았으면 반드시 5분간 일어나서 걸어주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50분 딱 공부하고 나서 10분간 쉬지 않습니까? 그때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학생들도 손주들도 전부 화장실 다녀오라 그러세요. 화장실에도 갔다 오면서 껐덕껐덕 걸으면은 그 위에 있는 뼈 아래 있는 뼈에서 산소와 수분이 디스크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그래서 특히 요즘은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많이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게임하고 허리 다 망가집니다. 20대에 25살밖에 아닌데 MRI 찍어보면 디스크가 새카매져 있어요. 디스크가 물이 빠져가지고 특히 또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가 5kg에서 6kg예요. 이 머리가 5kg, 6kg 된 걸 갖다가 C자의 커브로 해가지고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이렇게 착 체중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빼겨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후경근, 두판상근 이 근육 인대가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뼈 관절에 문제를 듭니다. 그 디스크가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너무 오래 고개 숙이게 하지 말고 컴퓨터도 이렇게 좀 높여놓고 그리고 허리 펴고 이렇게 자세를 반듯하게
잘 갖는 거 이게 아주 척추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참 말은 쉬운데요. 그렇죠. 실천이 참 어렵지만요. 꼭 실천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505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50분 일하고 5분은 쉬면서 허리를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법칙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년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허리 디스크에 도움 말씀 주신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허리 디스크는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 속 틈틈이 해주는 스트레칭이야말로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50분에 한 번씩 굳은 척추와 뭉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